이게 지금 어제 막판에 무너졌던 부분들, 이 부분이 조금 세요. 그래서 제가 증시를 구분할 때 쉬운 걸 갖고 어떻게 설명드립니까? 전, 강, 후, 약은 다음날 약하고, 전, 약, 후, 강은 다음날 강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로 놓고 보면 전, 강, 후, 약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해질 공산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30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8월을 마감하는 달이 됐습니다. 8월을 마감하는 달이 됐고, 요일로는 내일 토요일이 하루 남아있긴 합니다만 실거래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8월의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8월장은 날씨가 더웠는데 계좌도 더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제 기준상 흡족한 수익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대폭락 대급등을 맞지 않는 이상 이번 달은 기분 좋게 마감할 것 같습니다. 항상 매매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매매는 항상 좋을 수도 없고요, 또 항상 나쁠 수도 없죠. 항상 나쁘면 이미 시장에서 퇴출될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달은 리듬 관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시장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포모 현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무지성 매수들, 무지성 급등들이 없다 보니까 정상적인 시장의 구조가 형성되다 보니까 좀 쉽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장은 저도 고민이 좀 생겼던 장이었습니다. 새벽 늦게, 제가 사실 지금 좀 피로도가 있는 상태인데 시장의 위치가 조금 매매를 해야 될 위치라서 일찍 시작했고요. 영상도 빨리 올려드리고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좀 빨리 촬영을 합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시장이 아침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급락으로 나타난 직후에 거의 꼭두 새벽까지 끝없이 올랐습니다. 끝없이 올랐고, 제가 여기까지는 감안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상은 저도 가만히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그래도 분석대로 딱 들어오면서 클로징을 해줄 수 있던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었는데, 참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뭐라고 할까요, 묻지만 매수, 그 느낌이 살짝 들어서 약간의 위협감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이 모두 클로징 되다 보니까 다시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매매도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밤에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보시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59% 243포인트 상승한 41,33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고가를 또 뚫었습니다. 신고가를 또 뚫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세구나, 와 이렇게 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굉장했고요. 근데 얘는 참 특징적인 것은 신고가를 만드는데 거래가 저 정도 규모에서 고점을 뚫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기초 체력이 엄청 좋아야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 분명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제끼려고 하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도로에서 왕복 3차로로 합시다. 내가 2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좀 빨리 가야 돼서 앞에 차를 추월하려면 추월차선이 1차로로 가서 가속을 좀 세게 밟아서 2차로로 추월을 해줘야 다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순간적인 악셀레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악셀레이터가 필요해서 이 악셀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선을 변경한 이후에 속도를 높여서 차를 바꾸는 건데, 사실 이 매물 구간대를 넘어서려면 과연 이 정도 거래량으로, 제가 어제 보면서 이 정도 거래량으로 땡긴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조금은 의아했어요. 와, 이게 넘어갈 수 있구나. 근데 뭐 여튼 결과는 굉장히 좋았고요. 물론 이제 새벽에 3시가 넘어서부터 급속도로 속도가 좀 빠지면서 상승분의 딱 정확히 한 절반 정도를 까먹으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강력하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거래량이 좀 약하면 이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약하면 약점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시장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좀 없는 게 조금 약점이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을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녁에 나스닥이 제가 여기까지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슈팅을 줬는데 위쪽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근데 거래를 봐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메말랐죠. 무슨 사막에 있는 애처럼 완전히 메말랐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파동이 터질 때 거래량이 잔뜩 올라와 버리죠. 사실 거래량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반대급부의 매물만 쏟아져 버리면 바로 데미지를 받아버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취약한 약점인데 여하튼 거래량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어제 뭐 GDP라든지 PC가 있긴 하고 했었는데 지표 자체는 소소했어요. 지표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고가 인식에 대한 부담감에 의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크지 않았나 싶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좀 짠하고요. 어제 1% 넘게 상승하고 있다가 전부 다 상승분 반납하고 하락 전환으로 마감됐고 S&P 500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가라는 표현은 안 쓸게요. 고가라는 표현은 아닌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명확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엔비디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제장에서 아차 싶었던 측면이 뭐였냐면 제가 어제 영상을 이쯤에서 찍어드렸죠. 이쯤에서 찍어드렸는데 엔비디아를 지금 무조건 사라고 말하는 대부분 말하고 있더라. 내가 출근할 때 뉴스 보니까 야 그거 아니지 않겠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웬걸? 어제 엔비디아가 제 말을 그냥 듣고 비웃듯이 주가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인가 하고 있었는데 종가상 결과는 결국은 마이너스로 밀려서 끝났어요. 결국은 마이너스로 밀려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대거 반납을 하고 끝났죠. 상승분을. 어제 시간의 거래와 전거래일까지 도합하면 9% 가까이 됐던 것을 거의 3%대 수준까지 6%를 땡겼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내뱉으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심리적으로 지금 사야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이클인데 심리적으로 이걸 사야겠다, 이걸 따라가야겠다라는 부분이 강한 사이클인데 그 측면이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일단 제한이 좀 걸려 있고 그거에 수반될 만큼의 매수세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좋았는데 빠진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적이 좋았는데 빠진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간 사실 올랐던 걸 고려하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의 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결국 저 엔비디아 쪽이랑 구글 제가 어제 그 시간에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그래서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진짜 이번 달에 처음 야근했는데 아니 두 번째인가요? 이번 달에 하여튼 야근을 그 시간까지 한 건 처음인데 어제 엔비디아가 뒤집어졌고 구글 쪽이 뒤집어지면서 물론 이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도 그렇고 다 흘러내렸습니다만 고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근데 이 증상은 안 좋아요. 네, 이 증상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브리핑 써드린 거 보셨죠? 그래서 아침 브리핑을 써드렸는데 아침 브리핑에서 제가 써드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한 방향으로 몰입된 전략보다는 다양한 변수에 적응해야 시점이다. 제가 이렇게 어제 글을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물 쪽은 또 이런 분위기
또 선물 쪽은 이런 분위기. 이게 지금 다 상호 충돌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 국면에서 놓고 볼 때 현물들이 차익 실현이 나타난다고 계속하면 아마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지탱한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그래서 오늘장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요즘 저녁장이 좀 상대하게 까다롭기도 합니다만 오늘 저녁이 왜 분수령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월말 드레싱이 나오는 날이고 근데 이제 지표를 보면 오늘 PC가 이제 근원 PC까지 나오기 때문에 PC 쪽에서는 오늘 데이터가 좀 빡셉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가 좀 빡센 데이터라 어제 나왔던 부분보다 오늘 쪽 데이터가 조금 많이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PMI, 여는 PMI 지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있고 해서 오늘 지표가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많이 나와서 타이트한 것보다는 좀 균형 있게 조금 나오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구간인데 왜 민감하게 봐야 되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현물이 엄청 강하면 사실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러잖아요. 굿뉴스 굿, 배드뉴스 배드 이러는데 불과 2달 전만 해도 bad news is good, good news bad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뉴스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흐름의 영향을 좀 놓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일단은 1차적인 하락 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을 주가가 지탱을 해준다고 하면 강해지겠지만 이게 지금 어제 막판에 무너졌던 부분들 이 부분이 조금 세요. 그래서 제가 증시를 구분할 때 쉬운 걸 갖고 어떻게 설명드립니까? 전, 강, 후, 약은 다음날 약하고 전, 약, 후, 강은 다음날 강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로 놓고 보면 전, 강, 후, 약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해질 공산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탱하느냐가 또 문제고 또 이 와중에 이제 고민스러운 건 또 이제 국내장이 오늘 좋아요. 도깨비 같은 시장인데 국내 증시는 제가 얘기를 하면 한나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편접할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다 찍어드리지를 못합니다만 지금 국내장이 지금 2,700을 놓고 지금 8월달 내내 싸우거든요. 8월달 내내 뭡니까? 8월 초부터 2,700 깨져가지고 한 달 내내 뱅뱅 돌아왔는데 지금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여러분. 네? 한 달 내내 놀았는데 제자리예요. 사실 이 측면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죠. 국내장 기준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장은 수급도 뭐 쏘쏘하고 한데 워낙 대변수에 민감도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이 부분이 약간 이쪽 나스닥 선물 쪽에 영향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 지금 반등의 주역이 누구냐 하면 현재 기점에서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섹터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어제 빠졌던 섹터들이 복원이 되면서 주가를 지금 견인해주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쪽이 아직까지 좀 밍밍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빠르게 힘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아시아 쪽 시장 영향으로 힘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3대 미국 안에 있는 3대 지수가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대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을 건데 내가 이제 트레이딩하고 있는 상품의 성질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트레이딩하고 있는 상품의 성질을 좀 이해하라는 말씀은 현재 선물 쪽 시장에서 미국 기술주 섹터들은 여하튼
여하튼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의 대장은 미국발 IT 기업이란 말이에요. 빅테크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쪽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가운데 이제 헤비급 종목군들이 즐비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금의 이걸 유동성의 이동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한적인 유동성 안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봐서는 유동성의 선순환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물론 다우지수가 거래량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거래량이 올라온 규모가 제가 볼 때는 크진 않기 때문에 선순환 사이클로 온전하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주가를 좀 눈속임하는 동작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결국 제가 이제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내가 볼 때 이거 속임수다. 야,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속임수다. 약간 페이크 가능성이 너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놓고 볼 때 이 고가를, 다중고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지탱한 건 난 어렵다고 본다. 근데 이제 19,400까지 나는 보이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는 어제 이 정도에서 쳐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볼 때 지금 밴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눈속임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를 위에다 놓고 붙잡아 놓으니까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에다 올려놓고 주가를 올려놓고 강하게 홀드업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올려놓고 홀드업, 이 주가를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거의 막판에 들어서 이제 힘을 좀 빼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막판에 많이 깨지는 경향들. 근데 이게 어제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제도 그랬잖아요. 그제도 막판에 깨졌어요, 여러분. 여기가 엔비디아예요. 여기가 그제예요. 요즘 보면 막판에 많이 깨지더라고요. 막판에. 이 막판에 깨지는 주가의 동작들이 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은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매 구간 때는 19,000을 구간으로 해서 상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거 지금 타점뷰 계속 받고 계신 분들, 혹시 못 받고 계시면 영상 하단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들어오시면 제가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자료 올려드립니다. 제가 나머지 시간들은 다 VIP 고객님들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많이 집중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늘 강조해드리는 거죠. 2만과 19,500과 19,000. 지금 딱 그 중심부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이 뚫려야 뭔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고, 또 19,500이 깨져줘야 뭔가 좀 강하게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주목을 해서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매매는 저희 VIP 기준으로도 잘 끝냈고, 그 다음에 체험 기준으로도 매매가 잘 끝났고, 그 다음에 매매 영상과 계좌들과 늘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테고,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해서 늘 강조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늘 딱 하나예요. 수수료가 적게 나오는 걸 의미를 줘라. 네, 수수료가 적게 나오는 걸 의미를 줘라. 수수료가 적게 나와야 된다. 제가 이 초창기에 제가 영상을 지금 올려드린 지가 1년 정도가 됐어요. 영상을 올려드린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딱 10달 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이 요 영상이었어요. 요 영상이었어요. 이 당시에 보면 딱 한 계약으로 원금 늘리기, 그래서 총 순수익 2,600, 수수료 394,000원. 이거는 단기반 기준이었죠. 단기반 기준이었고,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추세반 기준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 추세반 기준이에요. 추세반.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팀이 두 팀인데, 이게 추세팀 계좌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수수료가 이제 개수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3 하시면 맞죠? 3 하면 대충 3 곱하기 3 9니까 얼추 맞죠? 네. 곱하기 3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때랑 똑같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같은 개념인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수수료가 많이 나올 때가 매매가 제일 안 돼요. 왜냐면 어제도 보면 수수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적게 나온 날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뭐가 됐든 수수료가 적게 나온 날이 이득이 커요.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제 얘기를 듣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매매를 많이 안 하는데, 우리가.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위험 환경에 많이 노출하지 말자는 거예요. 위험 환경에 많이 노출하지 말자는 겁니다. 많이 노출되어봤자 그 리스크만 쌓일 뿐이지 좋은 결과로 이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지 말자가 아니고 내가 너무 많이 손질을 하다 보면 그 손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쌓일 데미지가 많아지거든요. 그 데미지에 노출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데미지에 노출되지 않으시려고 하면 매매 횟수를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내가 싸울 수 있는 포인트에서 싸움을 딱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맨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못 이기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지금 같은 장은 어제 저녁장 이 구간에 매매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 구간에 욕 나왔던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는 진짜 욕 나왔던 자리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스탑라인에 대해서 근래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제가 20p, 30p 잡고 게임 많이 보다가 요즘 4, 50p까지도 잡아주는데 왜 그렇게 잡냐면 이게 한번 잘리면 100만원 정도 잘리거든요. 손절당하면. 한 100만원 정도 손절을 당해요. 수수료 한 103만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어제는 완전히 손절 따먹기장이었어요. 완전히 손절 따먹기장.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안 하고 있으면 이 구간에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수가 많아지는 거죠. 매매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써드렸던 내용을 약간 발췌해서 보여드리면 어제 뭐라 써드렸냐면 고점을 3터치 어제 이거 10시 58분이에요. 24일상 한번 더 내려오면 방어라인을 잡고 고점 3터치까지 요긴되는데 그 이상 시세는 계속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이 깨져야 한다. 자리는 잡혔고 월요일장 기억하죠? 월요일장 스타일로 난 매매할 거다 라고 애들이 써드렸어요. 어제 월요일장 스타일로 됐거든요. 어제 월요일장이 이게 월요일장이었어요. 시장 한참 묶어놓고 있다가 개장하면서 시장 와장창창 깨버렸던 장. 딱 어제가 시간차가 있어서 그랬지 어제장과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이런 구간에서 계속 휘둘려 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왜냐면 매매를 바꿀 때마다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매매 포지션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이걸 매수로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매도로 하고 있으면 매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매매 심리가 너무 많아져.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수를 무조건 줄이는 게 좋고 저도 최근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 달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컨디션에서 매매가 잘 됐습니다. 최소한의 매매, 하루에 진짜 많아야 3번, 최소한 1번, 2번, 딱 거기서 끝내면서 클로징. 그러면서 누적으로 쌓아가는 전략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족하고 시장이 또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됐는데 저도 9월 달도 그렇게 되길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만 여러분들도 시장을 접근하실 때 휘둘리는 그러니까 휘둘린다는 건 뭐냐면 속이기 위해서 나한테 매매를 유도해서 날 속이기 위한 동작들이 많이 있을 때는 몸을 좀 사려라. 그런 구간은 몸을 사려서 수익을 안착시키는 걸 집중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하루 남았고요. 남은 시간 저도 집중해서 할 거고 시장은 매일 열리니까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매일매일 열리기 때문에 또 오늘 새로운 데이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간 텔레그램으로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고 문의가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1:1 투자 상담은 안 되고 가입 상담 및 무료 체험에 대해서 안내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